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장첸 공선생의 책 요셀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첸 공선생의 책 요셀프 2부 조선의 아버지들 2부 시작했습니다. 뭐 지난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공선생 저기 아버지랑 통화 좀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요. 너무 바로 웃지 마. 아니 아직 못했습니다. 아, 왜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그러게 평소에 잘 안 하세요, 전화? 아, 네, 저는 잘 안 드려요. 그래요? 네. 일주일이나 안 들어요? 일주일? 네. 또 훨씬 더 잘 안 드리죠? 아, 진짜요? 네, 한 달에 한 번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전화를 잘 안 드립니다. 뭐 여러 형태의 부자 관계가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지금 5분 만에 맞아요. 5분 만에 2부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할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화 좀 하십시오. 하셨나요? 야, 전화 좀 해라. 자, 지난 시간에 네. 이제 백승종님에 관한 이야기 잠깐 했었고. 아, 잔소리쟁이 아버지. 야, 근데 그러다가 이거 보시면 어떡하려고 진짜 그러냐. 어? 나 편집 다 안 할 거야 이거. 한번 오세요. 그래요, 와주십시오. 네. 와서 저희 좀 가르침 좀 주세요. 맞아요. 네,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약용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요즘 시대의 아버지들과 별다를 게 없는 전혀 다르지 않은, 그래서 네. 더욱더 친숙하고 친근한 모습의 그런 정약용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후에 아들들도 그 가르침 덕에 잘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또 다른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이분 정말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오. 들으면 알라나? 자, 불러볼 테니까 누군지 맞춰보세요. 네. 유명수군 도독 조선국 증 효충 장의적 의협력 선무공신 대광보국 숙록 대부 의정부 영의정겸 영경연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관상감사 덕풍 부원군 시 충무공. 아. 마지막 세 글자 때문에 안다 이거네. 그러게요. 에이. 네, 마지막 것 때문에 알겠다. 그죠? 충무공 이순신에 오호.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신은 워낙 유명하죠. 이순신에 맞아요. 관한 매체 뭐 보신 거 뭐 있습니까? 매체라면 프로그램 콘텐츠 같은 거 뭐 말씀하시는 뭐든 건가요? 어떤 미디어든 책, 영화, 드라마, 소설 등등등 아니면 실제로 봤다든지. 아, 전 실제로 봤어요. 그래요? 네. 저는 본 거 없고요. 네. 그거 카레 노래가 그거죠. 난중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한 거. 그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네요. 아, 그래? 그거 다 읽었어요? 몰라요. 어렸을 때 읽었는데 그것도 저번처럼 약간 청소년이 읽는 카레 노래 약간 아, 그래요? 이런 걸로 한번 읽어봤던 것 같아요. 김훈 선생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네. 어렸을 때 읽었거든요. 장편소설, 김훈의 장편소설 카레 노래. 아, 그래요? 난중일기를 바탕으로. 음. 저 그거를 22살 때 읽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네. 와, 3분의 1을 못 넘어가겠어. 그래요? 너무 지루해. 청소년 편은 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읽어볼까? 네, 그거 읽어봤는데 나이 30 중반 먹고 청소년이 읽는 그거 한번 읽어봐야겠다. 뭐 어때요? 만화 카레 노래 이런 거 막. 만화가 삽입돼 있었어요. 아, 진짜요? 일러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아, 그럼 재밌지.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누워 계시던 모습 같은 것도 막 그려져 있었고 막 이제 막 갑옷 같은 거 입은 것도 그려져 있었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약간 조작된 걸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그거 한번 읽어서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 길잖아요. 아, 그래도 한번 해봐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어쨌든 네, 구국의 영웅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죠. 뭐 일각에서는 네. 뭐 장군이란 호칭은 폄하다. 아. 왜냐면 장군보다 한참 위니까. 거의 뭐 해군 쪽으로 치면 원수나 다름없지 않느냐. 뭐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네. 지금은 뭐 사실 장군이라는 그 뭐랄까 계급을 논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민중들의 장군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대명사처럼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이순신 장군이라고 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자, 이순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뭐 저기 기록물들은 꽤나 많은데 네.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러니까 무슨 전쟁이 어땠고 어디서 왜구를 박살냈고 이런 것보다는 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네. 자, 나중에 윤휴라는 사람이 이
백호전서라는 백호윤휴인데 이 백호전서라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장편 권집을 저술을 해요. 그 중에 이제 23권인가 33권인가 그게 통제사이 충무공 유사라는 책이 있는데 윤휴라고 하면은 이순신의 서녀의 서자예요. 서녀의 서자. 네, 그러니까 피가 있는 거야. 있긴 있어.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이거만 학렬만 보면 손잡벌인데, 그러니까 첩이랑 낳은 딸의 그 딸이 또 다른데 첩으로 들어가서 낳은 자식이 윤휴인데, 예, 나중에 뭐 그래도 또 조정 관리에서 높은 데까지 꽤 올라가고 이분이 이순신의 광팬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뭐 거의 할아버지 뻘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순신 사후에 네. 뭐 그와 함께 일했던 신하들, 전장에서의 증언들, 이런 기록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 통제사에 관한 네. 그런 기록을 하나 묶어서 내요. 진짜 찐팬이었나 보다. 네. 네. 거기에 이제 나온 이순신의 묘사가 공은 몸집이 크고 용맹이 뛰어났으며 수염이 붉고 담력이 큰 분이셨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님의 모습이죠. 오, 네. 네, 그래서 이 이순신이 이제 젊어서부터 네. 아주 막 큰 뜻을 품었는데 굉장히 초연한 자세.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뭔가 씩씩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젊어서니까. 장부가 젊으니까. 세상에 태어나. 야, 씩씩하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야, 큰일 나 우리. 예, 네. 읽어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씩씩하고 네. 장군답게. 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벼슬에 나간다면 몸 바쳐 일할 것이요. 등용되지 못한다면 초야에서 농사짓고 살면 된다. 권세가에게 아부하며 부귀를 훔치는 일을 나는 몹시 부끄럽게 여기노라.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안 되면 농사짓고 살지 뭐.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아예 안 되면 말고 막 이런 자조적인 마인드라기보다는 뒤에 이제 있는 문장 때문에 맞아요. 아부하여 부귀를 훔치는 일을 나는 몹시 부끄럽게 여기노라. 내가 사나이로 태어나 출세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출세길에 좀 더러운 일이 엮인다? 난 안 해. 농사 지을 거야. 농사 지으면 그만이야. 우리 큰일 난다니까 이러다가. 이순신 장군님 몸집이 크고 네. 용맹이 뛰어 수명이 붉고 담력이 큰 분이 안 하면 농사 지으면 그만이야. 죄송합니다. 네.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러게요. 괜찮아요. 구국의 영웅. 네. 아니 뭐 우리가 뭐 웃음거리로 여기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불만 있으시면 나오셔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공 선생 이번에 왜 그래요? 왜 이렇게 공격적이에요? 맞아요. 제가 좀 구독자를 위해서 유튜버가 됐나 봐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우리 채널 앞으로 귀출을 좀 오늘 결정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이순신을 시샘하는 무리가 굉장히 많았죠. 선조도 굉장히 싫어했고 사실 원균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냥 시샘하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네. 그런 와중에 네. 우리 유성룡, 네. 이항복, 네. 이제 오성과 한음할 때 오성, 이항복이죠. 그리고 유서의 유성룡이 굉장히 이분들 말고도 뭐 한 대여섯 분이 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었대요. 그분들이 역시 적재적소에 계속 꽂아 넣어주면서 발탁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유성룡과 이순신은 또 우애가 되게 깊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징비록이라는 책도 쓰셨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은 정계로 진출하게 됐고요. 네. 뭐 백의종군도 한번 하고 뭐 쫓겨나갔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유배도 갔다가 뭐 별 고초를 다 겪었죠. 네. 뭐 일본하고 전쟁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안에서도 이제 싸움에 자꾸 휘말리니까 짜증 나잖아요. 그런 와중에 네. 뭐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이순신 장군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한 건 바로 백성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돌아가신 후에도 그 원래
뭐 옛날 엄청 옛날 위인들을 모시는 거는 되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뭐 제갈량 성묘, 뭐 유비 뭐 사당. 근데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분을 막 사당이랑 다 모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막 제사 지내고 항상 이렇게 술 갖다 바치고 하는 게 뭐 잘 없는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뭐 당연히 없고. 네. 그렇죠. 근데 이때는 네. 아주 그냥 음.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전라도 지방의 사람들이라면은 정말 너도 나도 누구나 한 번씩 꼭 가서 사당에 가서 이순신 그 묘에 제사 지내고 막 그랬다고 해요. 굉장히 철두철미한 인물이죠. 또 나중에 이제 이율곡이 네. 와, 저 장군 진짜 개쩐다. 면담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이순신을 불렀대요. 네. 한번 저기 만나서 이야기 한 번만 해봅시다. 이랬는데 대감께서는 지금 인사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대감을 만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내가 혹여나 인사청탁을 할 수도 있고 네. 누군가가 그걸 보고 쟤네 왜 만나? 뭐해? 이렇게 의혹을 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참 그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한 인물이었는데요. 네. 이렇게까지만 들으면 되게 뭔가 네, 딱딱하고 엄하고 네,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근데 어떤 아버지였을지가 진짜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부하들이 조금만 저기 하면 바로 죽이고, 네. 그럼 나가라, 막 불 지르고, 음. 막 이랬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네. 가족들한테는 안 그랬대. 아하. 아, 얼마나 참 정이 넘치고 네. 그랬었는지. 네. 정읍에서 현감 시절을 보내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순신의 큰 형님들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먼저. 네. 근데 그분들 자식이 총 6명이 있었어. 음. 이 6명을 다 데리고 다녔대요, 항상. 아 진짜요? 다 챙기고 네. 다 이제 먹이고 키우고. 근데 이때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뭐였냐면은 관리들은 결국에 나라의 녹봉을 먹고 자기 그 가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결국엔 백성의 세금이고 네. 유교에서 있어서는 뭐 이 세금 자체가 백성에게는 언제나 부담이다. 성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되던 시절 아닙니까?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될 가솔들을 더 챙기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비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 그럴 사실 수도 뭐 있겠다. 탄핵의 소지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장군님, 뭐 현감님이니까 현감님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탄핵당해요, 진짜. 뭐 쟤네께 어떻게 다 챙겨요. 그랬더니 내가 내 가족 챙기다가 탄핵당하면은 뭐 안 해야지. 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손을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거 여기다 묶어놔야겠다. 나도 하고 싶어지잖아 자꾸. 아, 네. 그만 아니죠. 그럴 바에는 네. 관직을 그만두겠다. 라고 할 정도로 가족들을 끔찍히 아꼈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네. 이 조카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본인 자식들 결혼을 시켰대요. 그 얼마나 이제 자기 가족들을 끔찍히 아끼는 그런 모습입니까? 뭐 난중일기에도 네. 이 형님들에 관한 그리움 같은 게 아 돌아가신 네, 형님들. 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형님들뿐만 아니라 뭐 어머님, 아버님 극진히 잘 챙겼대요, 진짜. 진짜요? 아버님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난중일기의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1593년 11월 15일 오늘은 아버님의 제삿날이므로 관청에 나가지 않고 홀로 앉아 있었다. 이 슬픈 회포를 어찌 다 말로 하랴. 이런 일기를 적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글로 이렇게 적을 만큼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그 애정이 굉장히 남달랐던 거예요. 그 위에는 이제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공 선생이 한번 읽어주시죠. 아침에 어머님께 보내드릴 물건을 쌌다. 저녁 나절 여필이 돌아갔다. 객창에 홀로 앉으니 만 가지 회포가 어린다. 어머니한테 이제 막 물건 이것저것 챙겨드리면서 참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1592년이면은 언제입니까? 네? 언제예요? 우리 복습 한번 할까요? 조선 건국이 언제였죠? 까먹었어요. 1392년. 1392년. 네, 그로부터 정확히 2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뭐가 일어났죠? 임진왜란.
그래서 1592년이면은 네. 이제 완전 딱 이제 전란이 시작될 그 아.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런저런 물건을 이제 보내드리는 거지. 자기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해요. 그러네. 그리고 그렇게 막 보내드릴 물건을 쌌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뭐요? 매운 갈비찜이 있었다고 해요. 매운 갈비. 주 안에 있는 네. 신 매운 갈비찜을 네. 네, 우리 장군께서도 네. 참 어머니 챙겨드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맛있으면 이렇게 싸서 보냈겠습니까? 이 냄비에다가 이렇게 비조리로 포장하시면 비조리 돼요. 비조리로 네. 이렇게 정성스레 담아가지고 어머니 바로 끓여 드시면 됩니다. 하고 그 정도로 맛있는 매운 갈비찜이 인천의 주안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안역. 네,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그걸 왜 적어요? 왜 그걸 메모하고 있어요? 보내드릴 물건. 당신 어딘지 알잖아요. 맞아요. 네. 자, 인천 주안에 위치한 신 매운 갈비찜 너무 맛있죠? 우리 안 먹은 지 좀 오래됐다, 그지? 그러게요. 너도 저 가서 음. 저기 장채님께 보내드릴 물건을 쌌다. 네. 저녁나절 누가 돌아갔다. 네. 집에 안에 홀로 앉아있으니 만 가지 회포가 어린다. 이런 일기 좀 쓰고 막 그래봐요. 어쩌다가 주안역하고 이런 일 있을 때 네. 포장해서 저한테 보낸 다음에 네. 그런 일기 썼다고. 기사님이 출발했다. 퀵으로 퀵. 배달로 그냥 보내는 배달, 거야. 네. 고맙네. 네. 자, 어쨌든 네, 배달은 아직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언젠가 배달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매운 갈비찜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거. 다음 홀로 배 위에 앉아 있었다. 음. 그리운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세상에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아들 회는 내 심정을 알고 심히 언짢아하였다. 1597년 9월에 이제 난중일기에서 발췌한 문구입니다. 전쟁이 한창일 때죠. 그렇네요. 아들 회가 이제 2회, 네. 2회인데 이 명량 영화 안 보셨죠? 명량 본 것 같은데요? 최민식 아저씨 나오는 거. 봤어요. 거기서 나와요. 아, 그래요?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네. 마지막에도 막 물어보잖아요. 아버님, 그래서 그 전략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하면서 그러나요? 나는 공포를 이용할 것이다. 음. 이런 장면에서 나왔던 권율이란 배우인데 네. 하필 이름도 또 권율이야. 음. 권율 장군. 음. 권율이란 배우가 연기한 그 역할이 아들 이회예요. 이회가 이제 아버지 계속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면서 공도 많이 세우고 네, 그랬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가족이 그리운 생각에 막 일기로 맨날 쓰고 막 그렇게 지내신 우리 이순신 장군. 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지 음. 대충 짐작이 가죠. 음. 네, 2회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자식들 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본처가 있었고요. 네. 첩이 있었습니다. 네. 본처는 방씨라고 알려졌었는데 네. 본명이 방수진이래요. 이게 알려진 지 또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 다른 기록물이 발견이 됐고 이게 진위 여부를 따져 보다가 거기에 이제 본명이 나와서 이거 정말 이순신 본처 이름 맞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그래서 알려진 게 방수진이라는 이름인데 와, 되게 이것도 10년이 채 안 됐습니다. 최신 이름 같다. 그죠?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지. 되게 최신 이름. 네, 최신 이름 같다. 네, 수진. 방수진님. 네. 우리 본처에서 낳은 자식이 이회, 네. 이예, 이예. 네. 네, 그리고 이면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이제 나왔던 이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도 세우고 나중에 선무원종 공신이라는 그 벼슬에 봉해지고요. 네. 벼슬도 많이 했고. 근데 이면이란 아들이 정유재한테 죽어요. 아하. 그러니까 아들을 이제 보낸 거잖아요. 네. 이 정유재라는 이게 언제였지? 고니시가 도망갈 때였나 아무튼 그럴 건데 그게 한산인가? 아무튼 진짜 헷갈린다. 자꾸 헷갈려요. 네. 싸움이 워낙 많다 보니까 평가는 이래요. 사실은 안 해도 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있는 그 외적들을 추격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내비둬도 나중에 소탕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근데 괜히 그걸 쫓아가다가 외적들이 이제 올라가서 아산 쪽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 입장으로는 자기가 괜한 싸움을 일으켜서
아들을 죽게 했구나라는 죄책감이 또 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아들이 죽은 사실을 슬퍼하는 그 대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밤 2시쯤 꿈속에서 나는 말을 타고 언덕 위로 올라가는데 말이 발을 헛디뎌 냇물 속으로 떨어졌다. 쓰러지지는 않았으나 막내 아들 면이 끌어안은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저녁 때 천안에서 온 사람이 집안 편지를 가져왔다. 봉투를 뜯기도 전에 뼈와 살이 떨리고 정신이 아찔하며 어지러웠다. 대강 겉봉을 뜯고 편지를 꺼냈다. 겉면에 통곡 두 글자가 있었다. 면이 전사했음을 직감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들의 음. 전사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나서 뭐 많이 그 뒤로 기록이 계속 나와요. 계속 뭐 5일 슬퍼하는 단위로, 거죠? 네, 10일 단위로 계속 나오는데 네. 새벽 꿈에 고향의 남자종 진이가 왔다. 나는 죽은 아들을 생각하며 통곡하였다. 저녁 때 코피를 한 되가량 쏟았다. 밤에 앉아서 생각하다 눈물이 절로 났다. 이 아픔을 어찌 말로 다하랴. 비통한 가슴 찢어질 듯하여 참지 못하겠다. 라고 10월 19일 1597년 10월 19일 일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때 또 부하들 앞에서 막 울고 하는 게 참 꼴사 나올까봐 그 창고 같은데 숨어서 울다가 그렇게 나온 모습들을 부하가 굉장히 많이 봤다 그래요. 얼마나 참 아들을 아끼고 사랑했었는지. 뭐 그 사랑의 또 다른 증거로 네. 이제 둘째 아들 이예가 있는데요. 네. 뭐 이 얘도 저기 뭐 군대 입소했다가 전투 끝나면 집에 갔다가 이런 네. 식으로 좀 많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벼슬도 지내게 되는데 네. 이 둘째 아들 이름이 또 난중일기에 총 60번이 등장을 해요. 아. 그만큼 참 아들들에 대한 사랑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각별했던 아버지였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오늘 전투를 이겼다. 와키자카를 작살냈다. 예. 이렇게 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쓴 거 아닙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이예라는 내 아들 이예라는 표현을 60번 이상 쓴 거예요. 예 이게 아니고. 네. 자, 이면이 전사하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다가 1년 뒤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게 되죠. 한산대첩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아들 잃은 슬픔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도 아니지만 어떻게 또 아들 죽고 1년 뒤에 죽어가지고 참 더 보기에 마음이 아프고 그러네요. 가슴이 아프죠. 이순신 장군이 어떤 장군인지는 뭐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고 또 훗날에 이제 이식이라는 사람이 절조를 지키며 몸가짐을 꼿꼿하게 견지한 것을 보면 마치 석벽이 높다랗게 우뚝 서 있는 것 같았다. 라는 말로 장군을 칭송합니다. 그만큼 참 철두철미하고 고든 그런 장군인데 가족들에게는 진짜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뭐 이순신 장군의 아들들 뭐 이렇게 다 나중에 훗날 벼슬도 하고 후손들도 또 뭐 독립군, 독립운동 대부분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뭐 62명이 이순신 장군의 후손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본인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 사회와 뭐 주변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격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봤던 가족들이기에 더욱더 아버지를 또 따랐고 그런 자식들이고 그런 가족들이었기에 장군은 가족들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되게 공과사가 탁 분리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쵸. 진짜 왜냐하면 가족들한테뿐만 아니라 백성들한테도 뭔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따뜻한 분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가족들한테 더 따뜻했겠지만 이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참 따뜻하셨던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이런 분 한 분 계시면 참 인기 많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다가 정치 그게 휘말려서 또 이제 네. 낙마하고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 시대에 나타나신다면 그때도 그랬으니까. 네. 지금 이제 정치적인 액션이 더 큰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욱더 빛을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자, 다음은 또 유명해요. 네. 이거 영화 봤습니까? 사도? 네,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배우의 연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유명하신 분들 나오지 않나요? 영조로 송강호, 아, 사도세자로 유아인 맞아요. 봤어요. 봤죠. 네. 이거 말고 기억이 저도 안 나네요. 네, 나머지. 내용 얘기하면 스포니까. 스포예요? 아, 나 이순신 돌아가신 것도 얘기했는데 큰일 났네. 아유, 아니, 스포주의 써놔야겠다. 12월에 네. 한산 개봉해요, 영화. 이번 연도 12월에 해요? 네. 아, 나 그럼 그거 스포한 거네, 지금. 그쵸. 영화 스포를.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유, 벌써. 네. 6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를 스포를 해버렸네요. 영화도 나온 지 한 3, 4년 뒤면 스포한다고 욕 안 먹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500년이 지났는데 스포를 했어요. 뭐 저번에는 또 정도전 드라마 스포했잖아요. 맞아요. 1000년 전 일인데 뭐. 스포 채널이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와서 네, 스포해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사도세자 오늘 스포 좀 하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영조와 사도세자. 네. 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인물을 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이죠. 네. 자, 1762년 영조 38년. 영조가 왕 제일 오래 해먹은 인물인 거 아세요? 몰라요.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일 거예요. 아마. 네, 아마 탑 그럴 겁니다. 랭크구나 어쨌거나. 네. 네. 근데 자, 1762년에 세자의 지위가 박탈이 됩니다. 네. 자, 창덕궁에 있는 휘령전 앞에서 지금은 문정전이라고 아마 부를 거예요. 휘령전 앞에서 뒤주에 가두죠. 그리고 8일 후에 죽습니다. 이때 사도세자의 나이가 28살. 어린 나이예요. 그죠? 그러네요. 저보다도 한참 동생인데. 자, 이 사건을 일컬어서 임오화변이라고 부릅니다. 임오하면 또 뭐 있죠? 이모군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로부터 120년 뒤구나. 맞네요. 아까 말씀드린 휘령전이라는 것은 네. 이 정성왕후란 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에요. 정성왕후는 누구냐? 세자의 생모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빈 이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비예요. 정성왕후는 그러니까 영조의 정부인인 거죠. 근데 이분을 자기는 친어머니나 다름없이 따랐다고 해요. 기록에는 이제 보면은 아버지 영조 그리고 영빈 이씨 정성왕후 정성왕후는 이제 뭐 사후니까 장인 어른인 홍봉환이 합작해서 사도세자를 죽였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는. 근데 뭐 이거는 훗날 이제 뜯어 보면은 사실 부자 간에 갈등이 있었겠죠. 네. 뭐 이유야 뭐든 간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거를 영조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표현할게요. 어리석은 방법으로 푼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내 아들이 내 기대와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훗날 우리가 또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어쨌든 네. 부자 갈등이고요. 네. 뭐 당쟁의 희생일 수도 있어요. 노론은 영조를 지지했고 네. 이제 소론이 대립할 때 그 시절인데 소론은 세자를 지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론 쪽에서 세자를 제거해 버려야겠다라는 정치 싸움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 그 당시 영화에서 이제 세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영조의 세손이 누구예요? 정조죠. 아까 네. 얘기했던 네. 정조에게 바로 이제 양위를 해버리기 위해서. 왜냐면은 뭐 그 사도세자 형이 있었는데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가 네. 그 뒤에 다시 얻은 아들이 사도세자예요. 네. 그래서 형제가 있었다면은 뭐 그냥 형제한테 세자 자리를 넘겨버렸을 수도 있는데 외동아들이니까 얘를 그냥 없애야 정조 나중에 세손이 양위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계산이 섰을 수도 있고요. 네. 뭐 역사를 그대로 따왔다라고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당시 청나라잖아요. 청나라 하면은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강건성세, 태평성대 강건성세. 뭐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뭐 평화로운 그 시절을 일컬어서 강건성세라고 하는데 그 강건성세의 유래가 이제 강희제, 그다음 건륭제예요. 그래서 강희제가 옹정제를 옹립하고 건륭제로 넘어가는 이 흐름이 있었는데
옹정제가 옹립되기 전에 강희제한테 장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윤잉이라는 사람인데 윤잉. 네, 네. 이 윤잉을 강희제가 죽였어요. 어. 방에다 가둬놓고 보일러 켜서 음. 죽였어요. 어. 이 사건을 보고 이게 이제 아마 이로부터 한 3, 40년 전?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아들을 저렇게 처리하고 다음 왕을 옹립하는데 저렇게 해버리면 되겠구나. 약간 좀 내용이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 윤잉도 굉장히 망나니 짓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혼나요. 그래서 자리를 박탈당했다가 뭐 미안하다고 반성문을 막 쓰고 했는데 해서 풀어줘요. 풀어줬더니 갑자기 칼 들고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그래서 다시 가둬서 그냥 죽였거든요. 근데 극 중에서도 그리고 역사적 사실도 보면 사도도 칼 들고 막 아버지 죽이려고 한번 갔다가 별 쇼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거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좀 극적인 연출을 한 게 아닐까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근데 이 이유들이 다 조금씩의 다 영향은 다 있었겠죠. 뭐 단순히 요 네 가지 중에 한 개만 맞는 이유다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조는 결국 계획살인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빈한테 가요. 생모인 영빈한테 가서 야 아들이 뭔 짓거리 했는지 다 얘기해. 해서 받아내고 그 다음에 저기 뭐니 홍봉안도 장인인데 나중에 홍봉안에게 보낸 편지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도가 굉장히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뒤주를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궁궐 내로. 근데 설마 죽이겠어? 하고 왔겠지. 네. 죽이려고 뒤주를 갖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홍봉안도 죽이려는 것에 가담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8일 동안 가둬놨다니까요. 이게 내가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한 일이라면은 8일 동안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죽이려고 아예 마음 먹고 한 일이었다. 그럼 왜 죽였을까? 이유들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 결론만 얘기하면은 영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도가 어렸을 땐 그렇게 되게 이뻐하고 좋아했는데 얘가 커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좀 다르게 커가는 거야. 영조도 오랫동안 왕을 해먹었으니까 네. 자기가 생각했을 때 왕의 자질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얘는 정반대로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든 거지. 근데 그래서 죽였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부자 관계가 많이 악화가 돼요. 그리고 사도도 굉장한 압박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증이 막 일어나요. 극 중에서도 보시면 막 절간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당당당당 치면서 이상한 노래 부르고 막 기녀들 승려들 막 궁궐로 막 데려와가지고 막 난장 파티 열고 갑자기 하인들 죽이고 별 쇼를 다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버지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정신병이다. 결국엔 그것들을 지켜보다 못한 영조가 죽이게 된 거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인데, 자 어떤 방향으로 성장을 했기에 자기 마음에 안 들었을까? 자 한중록 여기 하나 읽어주시죠. 세자는 평소 군복을 즐겨 입었으며 홍역에 걸렸을 때도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밑에 여기 보시면 영조 사도세자의 대화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바로 읽어주세요. 자, 영조. 중국의 한 문제와 무제 중 누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느냐? 문제가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다. 아 1인 2역입니까? 나를 속이려 하느냐? 아 그렇죠. 네. 본인을 속일 뻔했네요. 이 두 가지 대목을 보면 영조는 굉장히 문통을,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네. 문치주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사도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무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평소 군복을 즐겨 입었고 제갈량의 출사표, 제갈량이 북벌 전에 이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적어냈다는 그 태명문 출사표를 읽어달라고 했었다. 한중록은 이제 해경궁 홍씨가 나중에 이제 기록한 한중록, 정말 한 속에서 쓴 글이다.
라는 그런 글의 일부인데요. 이 영조 사도의 대화만 보셔도 네. 한 문제는 역시 문치주의 옛날 고 한나라에 그리고 한무제는 그 유명한 한무제는 고조선을 멸망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위주로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가 문제가 훌륭하죠. 야, 니 지금 거짓말하냐? 아빠한테? 너 새끼 속으로는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야 이게? 나 속이려고 하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대화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죠? 기분이 안 좋다는 말은 약간 너무 되게 통상적인 것 같아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저기 영조와 사도는 막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가 대리청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나이가 좀 들어서 왕을 물려주기 전에 사도가 먼저 약간 인턴 왕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 정무회의든 뭐 할 때 모든 것을 다 아빠한테 물어보고 이것도 영화에 나와요. 맞아. 기억나요. 아버지 그래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뭐 똑바로 안 물어보고 지가 결정해. 그러면 송강호가 그러죠. 야 임마 이러면서 그 네가 왜 결정해? 막 이렇게 거기선 그렇게 안 했겠지만 네. 막 무한 주고 쿠사리 주고 꼽 주고 그 대신들 다 보는 데서 그러게. 그리고 그런 와중에 막 툭하면 야씨 그럴 거면 니 해 그냥 니가 지금 왕 해 임마 라고 양위 선언을 계속해요. 근데 아들 입장으로서 그리고 세자 입장으로서 네 하기가 좀 그렇죠. 하면은 뭐 적법한 그건 맞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왕이. 그렇죠. 네 주셈 라고 어떻게 말해요?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거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사도 아들이 이정인데 3살에 죽습니다. 정조 앞에 태어났던 또 다른 형이에요. 네.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친엄마나 다름없다던 정성왕후도 죽어요. 이런 상태인데 애가 정신이 멀쩡했겠습니까? 그러게요. 남은 혈육이 누구예요? 이제 아버지인데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조금 자기 전쟁놀이 이런 거 했다고 자기한테 전쟁놀이를 가르친 걔네를 다 죽였어요. 영조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 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전 전쟁이 뭐 좋은데 나라를 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전쟁 쪽으로 이렇게 병사를 많이 키워서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대화나 담론을 어떻게 나눠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기를 그냥 뭐 쥐잡듯이 잡은 건 아닌데 뭐 은근히 무시하고 내 말 들을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사도는 미치게 되겠죠. 뭐 그러다가 죽인 겁니다. 여기서 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사실? 영조가 사도를 죽인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뭐 그렇게 키웠던 본인 자신이 문제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네. 언제나 솔루션은 그 대상이 아니고 그 대상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성장하는 방향이 자신의 뜻과 조금 다를 수는 있죠. 물론. 근데 그걸 대하는 태도에서 이미 거기서부터 저는 틀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부자간이라도 책선 좋은 일을 행하라고 상대에게 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제자인 공손추가 물어봅니다. 네. 군자가 자기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좀 제자답게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군자가 자기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데 자식이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될 것이며 화를 내면 상처를 받게 된다. 자식이 생각하기를 아버지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라시면서 아버지 자신은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부자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이보다 더 큰 불상사가 없다. 라는 가르침을 줬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죠. 맹자의 책이 그렇게 많이 읽히고 그런 나라인데 이런 가르침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그런 조선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또 다른 뭐 사대부들이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고위 관료들은 그 자식 교육을 서로 바꿔서 하는 게 뭐 약간의 유행처럼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공씨 집안의 누구는 내가 데려가서 뭐 교육
하고 장씨 집안의 누구는 이제 공시에서 뭐 가르쳐주고 뭐 장자 공자 이렇게 교류하듯이 그렇게 해 왔었는데 아니 그런 관리들도 신하들도 다들 하고 있던 거를 왕인 영조가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들을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얘 안 될 것 같다 버리게 된 사건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내 자식이 나중에 언젠간 내 생각과 다르게 클 수도 있고 뭐 내 뜻대로 잘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정약용 씨도 자기 아들들 뭐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와서 야 니 그냥 나한테 배워 이렇게 갈구고 하는데 그럴 때 공 선생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소유욕이라 생각해요. 오, 그렇지 않나요? 뭔가 이게, 관통하는 말 같네. 네, 이게 부모가 자식을 소유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길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꽉 붙잡고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내가 아이를 낳아보면 또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주변에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보면은 진짜 엄청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말도 하게끔 가르치셨는데 거기에서 소유욕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을까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일 같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건 맞는데 우리가 또 이런 책을 읽어보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맞아요. 뭐 이런 방법도 있구나. 뭐 말 그대로 여기 나왔다시피 뭐 자식 교육을 물론 요즘 학교에서 뭐 유치원 이런 데서 하지만 그 외에도 집안에서 가르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사실 집안에서 교육을 완성을 해놓고 나는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교육에 있어서 뭐 내 친구들이나 누가 더 잘 알고 있다 이러면은 뭐 애기들끼리 앉혀놓고 같이 이제 육아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사실 뭐 우리 전 세대 때만 해도 아이는 마을에서 원래 함께 키우는 것이다라는 말이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많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뭐 마을마다 아이들끼리는 다 친구고 다 뭐 옆집 아저씨고 이모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뭐 당장 지금 요 옆 건물에 누가 사는지 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맞아요. 요즘 뭐 세상이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인간관계가 단절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내 친구들과 함께 내가 몰랐던 것들을 이야기해보고 뭐 이러다 보면은 또 우리가 나중에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아예 몰랐던 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까? 라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길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던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어떤 아버지였는지 그리고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지 혹은 이런 아버지는 되지 않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 오늘 조선의 아버지들이란 책을 통해서 배워봤고요. 뭐 이 외에도 총 12명이 등장을 해요. 많이 네, 나오는군요. 오늘 저희가 세 분 얘기했죠. 네. 네, 총 12분이 등장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땠을지 하고 궁금하시다면 한번 사서 읽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만 네. 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뭐 거의 다예요. 가장 좀 유명하면서도 또 유명하니까 기록이 더 많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더 밝혀지는 일화들도 더 많을 것이고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기엔 책 내용은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조선의 아버지들이란 책.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에 대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부모의 역할이나 또 내가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고 이게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정약용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어떤 아버지나 그럴 수 있을 법한 얘기라 되게 친근했다 이러는데 이게 세대를 관통하는 그 부성애, 뭐 모성애 이런 것들의 되게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하다. 네, 진짜 조선에서도 아버지들은 자식을 이렇게 생각했고 또 지금 세대에서도 부모들은 자식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통점이 보일 때마다 신기하다.
진짜 인간의 그런 부성에는 뭐랄까요, 본성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렇죠.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인류가 시간을 반복해 오면서 음. 요즘 우리가 느끼는 보편적인 음. 것들도 음. 사실은 다 뭐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고 음. 옛날 사람들도 똑같이 느꼈으니까 음. 그 인간들이 계속 살다가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뭐 2000년 전 석판에도 써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제대로 안 맞아, 하고 맞아요. 집에 오자마자 놀 생각만 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아버지가 될까라는 생각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아버지이신지 혹은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으신지 한 번쯤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네, 댓글도 써주시면 좋겠는데 댓글이 지금 6개월째 안 달리네요. 거의 5개월째 하고 있는데 우리 안 달리네요. 와, 5개월 오래 했다. 음. 음. 하지만 우리 계속 열심히 할 겁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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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네, 책 요셀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